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조국의 광복은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죠.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80년 만에 한국 현실 정치의 한복판으로 갑자기 끌려 나왔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며 흉상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더니 오늘은 국방부까지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교과서에까지 등장하는 독립운동가가 하루아침에 색깔 논쟁의 주인공이 되면서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위인으로 기리는 걸 지켜봐온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청사 앞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걸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방부에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등을 옮기기로 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참에 국방부 앞에 흉상까지 이전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 앞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흉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설치가 돼 있는데 항일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한다는 문구도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 공적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군에서 기리기엔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남로당 활동을 하다 투옥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국방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이고요. 역사적인 가치, 기회의 가치는 또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거나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군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홍범도 지우기나 폄훼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그럼 이번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는 걸 이유로 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김민관 기자가 사실관계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만주나 연해주에서 활동한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이나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홍범도 장군이 1922년 소련에 입국할 때 작성한 서류입니다. 직업은 의병, 목적은 독립 이렇게 한글로 적어뒀습니다. 독립을 위해 소련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그런데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일성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남침을 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인 1943년 서거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벌어질 줄도 알지 못한 채 숨을 거둔 겁니다. 게다가 홍범도 장군이 서거할 당시에는 미국도 소련과 손을 잡고 연합군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끌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적 일본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진보 정부가 만든 영웅도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처음 훈장을 추수한 건 1962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공적을 인정한다면서 대통령장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또한 1800톤급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이름 붙인 건 2016년 바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갑자기 홍범도 장군이 논란이 되었느냐? 그 시점 자체에도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문제 삼는 목소리 거의 찾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군 관계자들도 여럿 만나 의견을 들어봤는데 군 안에서도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글쎄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김병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김병민 위원의 말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 그러면서 과유불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져보면 지금 육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훈상이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제 앞서 박선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송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방금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죠. 78년 만에 공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라는 게 전 정부, 그러니까 전 정권 지우기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게 저는 기저에 없지 않다고 보여요. 예.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가 그 굉장히 철진한 그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좀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 흐름들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것들까지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여야의 구분 없이 다 인정하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이분의 흉상을 지금 이렇게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할까라고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해 송환을 하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큰 업적으로 남기도 했었고 또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그 흉상이 설치된 시기라던가 이런 걸 보면 전 정부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는 저희를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뿌리도 부정하느냐라면서 이제 영웅들의 흉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떠돌아야겠느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 정권을 겨냥한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저런 말씀은 이재명 대표한테 좀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나서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 논평을 하실 만한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를 그냥 지켜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당신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하나 다 논평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전 정부 지우기로 연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너무 나간 거다?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만 철거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이회영 선생이나 김전희 장군과 이 5인을 같이 묶어서 흉상을 옮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올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회영 선생이 훈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훈격을 올리면서 전 정부를 지우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그 5인의 흉상을 철거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 지우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이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낸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념 논란이 불붙은 곳이 또 있습니다. 광주시의 이제 정유일성 역사공원 조성인데 오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또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일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 대장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광주시의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광주에 정유일성 공원을 조준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정유일성 이분이 이제 광주 출신 음악가면서 중국 인민 해방군 행진곡과 북한 국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 철진한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는 이제 박성민 위원께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광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정률성 선생을 두고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 의도 자체가 이분을 뭔가 영웅적으로 기리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뭐 독립 영웅급으로 뭐 이렇게 추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한중 우호의 상징이고 그동안 조성돼 왔던 이 거리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라는 중국인 거죠. 관광객들이 온다.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은 광주는 이 정률성 선생에 대해서 뭐 그 영웅시하지도 또 폄훼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봐달라. 그냥 그 자체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결정된 건 좀 됐어요. 2020년 5월경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는 좀 철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 보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섭 의원.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말하자면은 한국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희생당하는 가운데서 거기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념하겠다라는 거는 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응로 기념관도 있고 뭐 윤희상 기념 음악 기념회도 하고 이러는데 왜 뭐 정률성만 가지고 이러느냐라는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 비판인 게 과거에 잘못된 내용이 지속되어 왔다고 해서 새로운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 정률성이라는 사람은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랑 다르게 철저하게 이 한국전쟁 책임이 있는 그다음에 북한 공산당의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부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예산을 들어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념 공방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